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즈음 새끼 고양이 2마리가 왔습니다. 생김새도 털 색깔도 모두 달랐지만 신기하게도 한 배에서 난 페르시안 친칠라 고양이라고 했습니다. 페르시안 친칠라. 뭔가 이국적이고 멋진 이름인데? 이 애가 후추, 이 애가 소금이야. 예쁘지? 참 헷갈린다. 헷갈려. 이 아줌마야. 소금이 흰색이니까 흰 양이가 소금이 되어야 하고 후추가 어두운 갈색이니까 어두운 갈색 양이가 후추가 되어야 하지. 안 그래? 그래야 기억하기 쉽지. 됐어. 소금이가 여자 이름이고 후추는 남자 이름이야. 소금이 얼마나 예쁜 이름이야. 그치? 소금아. 암튼 후추와 소금이는 우리의 새 식구가 되었습니다. 방 한쪽에 뽀송뽀송한 새보금자리가 생겼고 그 안에서 손바닥만한 녀석들이 서로 착 달라붙어 꼬물꼬물거리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서원합니다. 아내가 고양이를 끔찍히도 좋아해서 입양을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솔직히 저는 고양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있어 고양이라는 이미지는 뭐랄까 어릴 적 보았던 공포 영화나 기괴한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요물 정도였거든요. 특히 세로로 뾰족하고 날카롭게 세워진 눈동자는 어린 나에게 으스스함 그 자체였습니다. 아내가 회사에 출근하면 온종일 후추와 소금이를 돌보는 것은 저희 몫이었습니다. 밥 주고 물 갈아주고 맛동산 치우고 감자 캐고 놀아주고 다시 밥 주고 물 갈아주고. 어이구 잘한다 잘해. 어이쿠야 멀척이구나. 여보 우리 소금이랑 후추 날아다니는 거 좀 봐. 이 정도면 동물농장에 출연해도 되지 않을까? 난생 처음 고양이와 함께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양이의 몸에서 떨어져 나오는 털들이었습니다. 마치 가로수길 아래에서 쓰러도 우수수 떨어지는 가을 낙엽처럼 군대형 병장에서 쓰러도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면 또 소복히 쌓여있는 눈처럼 양이의 털들은 그렇게 끝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방 안이 온통 공기 반, 털 반이었습니다. 이거 봐 이거 이 털들 다 어쩔 거야? 찍찍이로 닦아도 끝이 없어. 성장기라 털갈이를 해서 그래. 성체가 되면 좀 괜찮아져. 아 몰라. 양이들과 살면서 동물도 사람처럼 성격이 다 제각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후추는 생긴 것처럼 씩씩하고 용감하고요. 사람들을 참 좋아합니다. 어머머, 얘는 천상개냥이네? 어쩜 이렇게 사람을 잘 따라? 처음 보는데 막 머리 비비는 거 좀 봐. 반면에 소금이는 시크하면서 약간 좀 많이 까칠합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는 곁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손님이 오면 자기만의 공간에서 자리를 잡고 철벽 수비를 합니다. 혹여 누가 자기 몸에 손이라도 댈라 치면 사정없이 잽을 날려버립니다. 후추는 별명이 뚝심이인데 쬐깐한 녀석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절대로 물러서는 법이 없습니다. 후추 왜 자꾸 울어? 아 몰라. 또 쭈쭈가 달라는 거겠지. 후추 똥 쌌어? 똥값 달라고? 그래 알았어. 우리 후추 똥값 줘야지. 안 돼. 조금 전에 줬잖아. 울 때마다 자꾸 주면 버릇 나빠져서 안 돼. 빚쟁이냐? 빚쟁이냐고.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계속 야옹야옹 거리다가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고야 맙니다. 아이 참, 시간을 정해놓고 간식을 줘야 한다니까. 후추의 하루 일과 중 첫 번째 루틴은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침대로 올라와 제 고막에다 그 작은 입을 갖다 대고 저주파를 마구 쏘아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막에서 느껴지는 찌릿찌릿한 자극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이러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잠에서 깨어났지만 일어나지 않고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이 녀석아, 제발 작작 좀 해라. 잠 좀 자자. 그래,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디 한번 해보자. 못 들은 척 해도 밀어내도 심지어는 거실로 내쫓아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 그런 일이 반복되니 정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후추는 그렇게 단순한 양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악마 같은 녀석이었습니다. 녀석이 원하는 것은 밥이 아니라 바로 저였습니다. 후추는 집사에게 갑질하는 양이었습니다. 집사야 뭐하냐옹? 나 일어났단 말이야옹. 그만 자고 나랑 놀아야옹. 고양이 집사, 말로만 들었지 실제 하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갑질 당하는 집사라니. 후추와 소금이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빨리 자랐고 아내의 말대로 성체가 되고 나니 빠지는 털의 양도 확 줄었습니다. 어느새 후추는 어릴 때의 앙증맞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갈기 있는 늠름한 수사자처럼 변해갔습니다. 카리스마와 귀여움이 동시에 공존하는 고양이. 너란 녀석은 대체 뭐지?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후추는 이상하게 잔병치레를 앓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신장 질환으로 수술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저도 저지만 당사자인 후추에게는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의사 말이 페르시안 친칠라 고양이들이 신장 질환을 앓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특히 순놈들이 그래요.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페르시안 친칠라는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고양이라고 합니다. 인간들과 잘 어울려 살 수 있는 특별한 고양이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안 친칠라 냥이들은 성격이 온순하고 사람을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유전적인 질병을 안고 태어나는 냥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후추처럼요. 어느 날부터 후추의 부드럽고 풍성했던 털들이 매일매일 한 움큼씩 빠져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후추의 붉고 여린 속살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동물병원에 가니 피부병이라고 해서 의사가 처방해준 연고와 약을 먹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털이 빠져나간 만큼 후추의 기력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인간들이 걸러놓은 유전자 때문이었을까요? 후추는 볼일을 보려고 할 때면 제 한몸 일으킬 힘도 없으면서 꼭 비틀비틀거리며 화장실로 갔습니다. 후추야, 그냥 여기서 누자. 패드 깔아서 괜찮아. 나중에는 힘이 없어 화장실에서 볼일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별이 총총하게 빛나던 밤이었습니다. 내 품에 안겨있던 후추의 작은 코에서 한숨을 쉬는 것처럼 한 줄기 짧은 공기가 새어나왔습니다. 후추의 숨이 나의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니, 뜨거웠던 것 같기도 합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미세한 공기의 진동이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어린아이 마냥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저희 가슴에는 후추가 남기고 간 더운 바람의 기억이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